지난번 이제 원주 선언 계약을 말씀드렸는데, 이삿짐센터하고 의논을 한 결과,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우리 법당의 짐을 한 절반쯤 빼가지고, 원주로 일단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법당에 있던 짐 정도가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원주 선언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회는 일단 좀 장기적으로 법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서울, 부산, 원주 세 곳에서 법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래서 부산 법회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수요일 법회가 일단 제 입장에서는 12연기 특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8정도 특강까지를 하는데 아마도 한 2년은 걸릴 거로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새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겠죠. 법우님들께서 제 바람으로는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8정도 특강을 마칠 때까지는 이 공부가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낮 시간에 이 12연기 8정도 특강을 보완하는 측면의 수업을 목요일 낮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와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법회하고 목요일 낮에 다시 법회하고 오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틀 시간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법회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목요일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박보부님 한 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계세요. 근데 이제 12월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12월까지는 목요일 법회도 저녁 시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와서 금요일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1월 달부터는 이제 방학하고 또 박보부님이 이제 방학을 하고 이어서 명예퇴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목요일 낮 시간을 고정적으로 법회가 시작이 되면, 제가 계속 박보부님 한 분하고 법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누군가 중심을 잡아 주시면 그대로 이제 공지가 돼서 공부를 하실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요일 법회를 12월까지는 저녁에 하고 1월 달부터는 낮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서울하고 원주하고는 이제 어떻게 법회가 준비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움직이는 일정으로 보자면 월요일 날 서울 법회를 좀 개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월요일 날 서울 갔다 와서 화요일 날 원주 법회하고, 수요일 목요일 부산 법회하고, 금토일은 법회 형식보다는 이제 같이 좀 대화하고 수행 함께 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선언을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 운영하는 우리 법회가
뭐 현재 뭐 법원님 몇 분이 이제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법회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뭐 전국의 산재한 법우님들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제가 원주에 선언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이지요. 뭐 공부하는 분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필요성.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부산이 멀지요. 원주가 뭐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중부 내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35만 인구가 갔어요.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0만, 뭐 12만 뭐 이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중부 내륙의 중심, 그러니까 거점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35만 정도면은 또 제법 규모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지역적으로 원주는 서울 분들이 맘만 먹으면 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경기도, 인천 마찬가지고요. 충청도까지, 대전, 충청도, 뭐 강원도야 뭐 당연히 원주가 강원도고, 뭐 이러면 원주에 선원이 생긴다라는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분들의 뭐 상당수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래 이제 그 목적으로 일단 이제 원주 선언을 개원을 하는데 뭐 자세한 일정은 이제 좀 여유를 두고 챙겨봐야겠지만 금토일 요 부분을 이제 그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1월 달부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일요일 날 법회를 그러니까 부산서 법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포살에 대한 공부도 같이 했는데 뭐 교리적으로 포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포살에 준한 법회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신행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김보부님, 그러니까 김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뭐 제일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제일 선호하는 주가 셋째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세 번째 일요일을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법우님들께서 특별한 형편만 아니시라면 1월 달부터는 세 번째 일요일 날 우리가 함께해서 포살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법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회는 약간 조정이 필요해요. 일요일 법회를 하려면 제가 수요일 와서 수목금토일, 그러니까 5일을 부산에 머물러야 되는 형편이 되니까 그 다음 주 한 주는 우리가 부산 법회를 쉬는 걸로 이제 그렇게 좀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우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달에 수요일 날 4번 법회 오시던 중에 한 번을 일요일 법회로 날짜를 조정해서 동일하게 한 달에 4번 법회를 하시는 이런 정도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기준 위에서 이제 뭐 서울 쪽에는 어떻게 법회가 좀 마련이 될는지 원주 쪽 뭐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려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앞으로 몇 가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급한 거는 지금 탐진치 책을 만드는 일이
지난번에 이제 중간 상태로 재본을 해서 드렸습니다만은 한 두세 달 정도 보완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완 작업 과정에서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주제 몇 가지가 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변호부님 특히 우리 저 의성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먼저 참 한 번 잠깐 말씀이 있었죠. 뭐 의성신이란 부분을 좀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몸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알차게 만들었고, 뭐 기타 좀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충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예상보다 훨씬 더 걸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열심히 그 보충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또 그 보충 작업 중에 특별한 한 가지는 지난번 이제 제본했던 책에서는 그 인용된 경전들을 그냥 소개만 했거든요. 근데 요번 보충 작업을 하는 가운데는 인용된 경전을 소개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또 공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경전 전체에 대해서 각각마다 이 경전은 핵심 주제가 무엇다 라는 부분을 제가 경전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보여주는 이제 그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4권, 5권을 마쳤고 요즘 이제 박 부부님하고 우리 김 원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좀 그 작업된 상태로 검토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6권이 거의 다 됐다가 어제 오늘부터 또 번뇌와 관련한 번뇌의 부서짐, 6권이 이제 탐진치와 심미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부분이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소개돼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 작업이 또 좀 늘어나고 있고, 뭐 하지만 뭐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하는 그 작업만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1권을 이 3, 4, 5, 6권에 대한 작업된 결과를 반영해서 1권을 이제 재작업을 하는 그렇게 가면 앞으로는 이제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탐진치 책을 만드는 일이 이제 일단은 가장 급한 일이어서 먼저 해야겠고, 그게 좀 마무리되고 나면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유튜브 방송국을 이제 개설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대중들과 만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고, 뭐 그런 뭐 유튜브 방송 이런 측면을 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 사회 문제에 우리가 좀 참여를 해야겠다. 요새 가만 보면 뭐 이게 뭐 어떤 문제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문제든 보면 불교가 목소리를 못 내는 점이 가장 큰 하나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보면 이게 좀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교 신자로서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교 신자가 말을 하니까 그게 불교의 입장으로 이렇게 좀 사회에 제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입장이 불교의 입장일까? 라는 측면에서 참 좀 공감하기 어려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낙태라는 문제 있잖아요. 낙태라는 데 대해서 낙태가 허용돼야 됩니까?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 할 때
불교 신자 입장,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말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 불교의 입장일까?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경전에서 알려주는 뭐 불교적 입장이야 명확하지요. 뭐 이미 엄마의 태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낙태라고요. 표현하자면 불교적으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 뭐 개인적 형편이 어때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와 별개로 교리적으로 낙태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럴 때에 이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 나이 전후로 사실은 어떤 형편들 때문에 낙태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교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일을 형편상 낙태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는 교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낙태를 했다라는 이 업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업장 소멸의 방법 이런 것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교 신자가 말하면 다 불교일까라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구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어쨌든 뭐 그래도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가 경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어떠한 주제든 이제 우리가 좀 그걸 뭐라고 배워야 되는데 참여 우리 사회의 문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불교적 입장을 발표하는 뭐 그게 많아요. 뭐 낙태뿐만이 아니잖아요. 장애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편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힘든 건 사실인데 그 장애라는 데 대해서 전생의 업이 네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전으로 맞지 않다고요. 장애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네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걸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답한다 그러면 참 아픈 거잖아요. 근데 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애에 대한 시각도 교리에 입각해서 제시하고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어쨌든 힘든 입장에서 세상을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교리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또 윤회라는 측면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단멸론자들이 불교를 잠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불교가 제가 엊그저께 그 스리랑카 선원의 까티나 법회 다녀온 말씀도 드렸잖아요. 저보고 이제 인사를 좀 하라라고 해서 그 스리랑카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 그 얘기했죠. 노력 대비 성과의 비율. 그래서 노성비 이런 말 했잖아. 그저 가성비 대신. 그렇다면 이렇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자.
이런 입장으로 불교를 그런 바램으로 살아가는 게 중생들인데 그럴 때 어떤 가르침이 이런 목적에 으뜸되는 성과를 내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가성비 으뜸인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우리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스리랑카가 한 2000년을 두고 커다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 뭐 이런 인사 했었잖아요. 사실 불교 안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면, 자, 단멸론자가 한국 불교를 잠식한 이 부분의 문제가 단지 그냥 윤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윤회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말 못하잖아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시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윤회가 없으면. 이거는 정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어서 또 태어나는 곳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야 정말로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고.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교리적으로 12연기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선언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우리 자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한국 사회에다가 윤회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사띠비구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시기 윤회하는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경을 자세히 보면 부처님은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고 하셨습니다. 12연기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단지 공부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윤회하는 거구나.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윤회하는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매 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연기된 시기, 무아적인 측면에서 윤회하니까 이거 아트만도 아니구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 알려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뭐 이건 우선 이제 체계 문제를 좀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그런 측면으로 우리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주의 선언을 마련하게 됐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게 제가 요새 표현이 참 애매해요. 사람들이 이사합니까? 이러는데 이사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 집을 다 빼갖고 가야지 이사인데 집을 절반만 그래서 부산법당의 집을 절반만 옮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간 서울법당을 운영하던 시절에 서울법당에 있던 짐 정도를 이제 원주선원으로 옮겨가는 날짜가 10월 말일로 잡혔습니다. 냉장고도 2대고 셋. 네. 청소기도 몇 개가 있고 그렇구나.